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C입니다. SKC는 2차전지 소재, 화학, 반도체 소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화학이 6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과거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20년도부터고요. 이때 보시면은 뭐 한 1년 반 만에 거의 5배 올랐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항상 뒤에 당연히 이제 조정세가 나오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고점이 208,000원인데 지금 반토막이 났죠. 물론 저점은 더 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10만원 초반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좀 그려가다가 이제 최근 거래일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8% 넘게 올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지부진함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반등이 나오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 될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쨌든 대부분 다 물려 계시는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평단에 따라서 물론 수익 나고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까지 보시면 개인이 특히 최근에는 더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보다. 하지만 이제 최근 거래일엔 조금 반대되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일에 개인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거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천국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거의 뭐 과거에는 조금 난데 이때도 뭐 절대로 낮은 수준은 아니죠. 두 자릿수 계속해서 기록을 한 편이고, 최근 보시면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냥 한 자릿수가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최근 거래일에는 좀 급등이 나오면서 매매 비중은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공매도들이 굉장히 좀 세력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대차장고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0만 주 초반대에서 지금 300만 주 중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최근 거래일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공매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2조 7천, 2조 3천, 2조 4천, 2조 2천. 과거에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어요. 조금씩 눌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역성장을 하면서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자, 작년에 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 2천에서 갑자기 3조 1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해는 거의 비슷한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은 좀 횡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보시면 2,000, 1,300, 2,000, 4,000,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영업이익은 그래도 재작년부터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영업이익, 거기다가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적자 전환,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이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다 보시면 되겠고, 자, 부채 비율 보시면 120, 130, 180, 170, 180, 210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도 낮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점점 올라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고, 일단 예측 수치로만 봐도 내후년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 부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OE 보시면요. 8, 3, 2, 11. 뭐 괜찮았을 때도 있어요. 11, 뭐 이렇게 괜찮았을 때도 있고, 지지부진할 때도 있었어요. 수익성은. 하지만, 어쨌든 적자 전환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 올해도 순이익 적자를 예상이 되면서, 올해도 여전히 좀 ROE 좋지 못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PS도 뭐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쑥날쑥 하다가 어쨌든 마이너스 2년 동안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배당금 같은 경우는 올해 1129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 이대로 배당을 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1.1%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소소하게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이제 산출이 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이제 E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산출은 되지 않고 있고, 이제 PBR은 2.02배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여전히 고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상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하지만 재무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 구간입니다. 지금은 비싼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한 4일 전인가요? 이제 요 포스코홀딩스와 이제 동사가 차세대 2차전지 소재 사업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리튬 메탈 음극재 등 차세대 2차전지에 탑재될 음극 소재 개발과 소재 생산을 위한 공정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 낙폭과대 인식이 좀 커졌고, 거기다가 손자 회사인 동박업체 SK 넥실리스의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이제 금요일날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반적인 업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올해 화학업종의 전반적인 부진은 하반기까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동박사업 역시 국내 전력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 부진했던 동박 출하량이 3월 이후에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출하량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박도 저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규로 인상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국내 정읍 1에서 6공장 마진 훼손이 한 5%에서 3%에서 한 5% 정도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3분기 말레이시아 공장의 램프업에 따라서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내년 동박 사업의 본격적인 실적 가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동박 쪽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건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학 실적은 상반기 적자 지속 후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비중이 화학이 64%로 지금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실적이 빨리 개선이 돼야 그래도 주가에 좋은 흐름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고, 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매분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신공장은요, 하반기 가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아무래도 국내 대비해서 인건비가 저렴하죠. 전기료도 그렇고. 그래서 반에서 한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국내에 배정되어 있는 동박 물량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북미 증설 계획이나 뭐 해외 신규 고객 확보는요,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또 이 관련 이슈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SKC의 마지막은 자, 미래 성장 산업 요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인데, 이제 반도체 글라스 기판이 있고 실리콘 음극재가 있어요. 먼저 이 글라스 기판 사업은요, 내년 하반기 상업화를 목표로 해서 이제 생산 공장 건설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실리콘 음극재 사업은요, 2분기 중 파일럿 생산 투자를 시작을 하며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이제 좀 미래, 뭐 내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더 이상 뭐 크게 나빠질 건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기간 대비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가 수익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대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밑에서 잘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좀 더 보신다고 하시면은 맥시멈은 여러분들 어쨌든 목표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11만원까지만 보세요. 많이는 못 드리고 11만원까지만 딱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도 한 절반에서 한 70%는 좀 팔고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만 11만원 노려보시고, 더 위에는 좀 나중에 뭐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실리고 실적이 좀
어쨌든 숫자로 좀 좋은 게 이제 확인이 되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재료로서는 여기 위에 보는 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은요. 일단은 뭐 평단 관리 잘 못해가지고 위에서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물 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물 타셔도 되는데 한 중간쯤에서 한 13만원 14만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 타기는 좀 아쉬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물 타도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평단 관리는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좀 위에서 물리신 분들 뭐 15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상 나오기 좀 오래 걸려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거의 뭐 한 2년 3년까지도 바라보셔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그래서 좀 장기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을 만약에 11만원까지 좀 맞춰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만원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 빠져나오시고 좀 재무 탄탄한 기업에 항상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타 치시거나 그러면은 뭐 상관없어요. 뭐 부채가 많든 뭐 하든 상관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에서는 우리가 항상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죠.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염두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실적 관련해서 좋아질 내용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악재들도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이어나가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